예, 이거는 뭐 정윤회 씨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정윤회 씨 측근에 관한 측근 역술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사기 사건으로 피소된 사건인데 김 박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? 뭐 정윤회 씨 그 뭐 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뭐 관련돼 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던 역술인 그 평창동에 있는 역술인 얘기입니다. 뭐 근데 이제 이 역술인한테 제자로 들어갔던 여성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. 한 1년 같이 기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제자로 들어갔던 여성이 이 역술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하는 그 협력업체 선정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납품 관련돼서 돈을 주기 시작한 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예,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성공이 안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대상자들이 전직 차관급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형 그 조선업체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예, 납품해주겠다 이런 거죠. 쉽게 얘기한다면. 예, 고소인 측 주장에 의하면은 그 납품 업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역순이라고 불리는 이모 씨를 찾아와서 여러 번 상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또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론을 하고 있냐면 이 여성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본인은 이제 역술인이 아니라 한학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살림살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맡아서 할 것이고 어떤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사업관계를 다 정리를 자기가 할 테니 본인은 영부에만 매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맡겨놨는데 사고가 터졌고 돈을 자기는 받은 적도 없다라고 또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사실로 밝혀진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세월호 당일날 정윤회 씨랑 만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는요 정말 많이 찾아왔답니다.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이 역술인을 그렇게 참 좋아하는가. 사실은 역술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미래를 사실 교수님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정보로 가는 거죠. 본인의 미래를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회 지도층 정도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차관급 정도가 지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부장급 검사가 여기 지금 역술인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술인이 아니라 사실은 불혹화가 된 거거든요. 이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의외로 저도 사실은 주변에 뭐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간 분들도 이렇게 전부로 많이 가고 역술인 찾아가고 또 정치인들 특히 많아요. 이번에 출마하면 될까?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저는 역술인 찾아가는 이 정도 지금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. 가장 큰 문제는요. 현직 부장 판사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부장 검사. 현직 부장 검사가 직무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서 이 역술인을 찾았다는 것. 즉 인사청탁을 하러 갔다고 누구나 뭐 정황상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. 물론 나중에 부장검사가 얘기하기를 뭐 검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술인이 뭐 검찰 총장도 아니고 뭐 어떤 검찰 조직에 아주 많은 연구를 한 교수도 아닌데 그분과 무슨 상의를 하러 갔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인사청탁을 하러 이렇게 뭐 사건 청탁을 하러 그다음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 청탁을 하러 이렇게 역술인한테 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우리도 그 전에 저도 일선에서 수사하다 보면 답답해서 전보로 가긴 해요. 그 살인의 추억 그거 아니 살인의 추억인가? 아니 영화 근래에 나왔죠. 근데 저도 진짜 점 많이 봤어요. 사건을 하다가 하도 답답하고 안 풀리면 가서 사실 점도 보기도 해요. 이 범인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? 너무 안 풀리니까 어느 방향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저 부장검사분이 그 참 대답이 희한하더라고요. 검찰 조직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러 점쟁이를 만나러 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. 근데 이분은 한학자라고 스스로 칭한다고 그러시니까.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. 이 역술이라고 한학자인지 역술인지 모르겠지만 부장검사가 제가 가장 납득이 안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 받아서 사기죄로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. 예전에 실형 예전에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사람이면 부장검사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 뻔히 알 텐데 그게 인사청탁이 됐든 정말로 발전 방향을 상의하러 간 건
이런 사람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그러니까 안 그 가는 거예요. 전보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장검사보다 훨씬 센 사람이 늘 드나들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. 그렇죠. 전직 부장검사 대통령의 찾아오는 아들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온 것을 여러 차례 봤다라고 그분이 진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감 중인데 국감이 증인으로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무대에서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이분이 용하신가 갑자기 궁금해지네. 예. 아니 이런 소문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요,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게 생각할 것도 많고, 그래서 아마 이런 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, 이게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리면 곤란해진다. 근데 혹시 주위에서 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출마해도 되겠습니까? 그런데 당신 떨어져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. 다 좋은 얘기 해주겠지. 상을 보니까 야 이번엔 정말 뜨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것 같은데, 또 거기에 용기를 얻는 거는 좋지만 그게 근거 없는 용기면 참 큰일이죠.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.